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향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수연입니다.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보통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단순 위염인지 아니면 이제 악성 질환인지 감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 아프고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질환은 아마도 기능성 위장 질환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단순 위염도 많고 역류성 식도염도 많죠. 대부분은 그런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화불량 위장 질환 증상이 좀 오래됐는데 최근에 좀 살이 빠지거나 대변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자꾸 토하거나 하는 그런 조금 위험한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저희가 악성 질환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악성 질환도 초기 때는 전혀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 증상 생기기 전에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악성 질환의 초기 때 발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은 그런 진단은 기능성 위장 질환, 식도염 위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성 질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장관의 대표적인 악성 질환을 떠올리면 이제 위암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밖에 흔하게 생기는 위장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암이 뭐 가장 많은 악성 질환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위장 질환은 기능성 위장 질환. 다른 원인 없이 뭐 소화 안 되고 소화불량, 속쓰림이 있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 한 10% 정도가 갖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위염, 그런 게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위염이 오래되면은 위 점막이 노화돼서 흔히 말하는 위축성 위염, 장상 폐화생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위 선종, 위 용종 생길 수 있고요. 위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제 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이나 예후가 어떻게 발생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일단 수술할 때 조금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도 바로 아래쪽, 위가 시작하는 쪽에서 암이 있다고 하면은 위를 절제하는 경우에는 위를 전부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가 전혀 안 남아 있으니까 수술한 다음에 아마도 조금 식사 잘 못하시고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크게 예우는 차이가 없지만 수술하는 경우에는 위치에 따른 그런 수술의 어떤 삶의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과 수술이 아닌 내시경 절제술로 가능한 위암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암이란 게 초기 암이 있고 진행암이 있거든요. 초기암 중에서도 크기랑 그리고 모양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깊게 안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기는 한 2cm 정도 내외면 되고요. 암의 뿌리가 많이 안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점막이라고 하는데 1층에만 암이 있고 크기가 한 2cm쯤 되면은 내시경으로 자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옛날처럼 개복해서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이즈 크기가 한 2cm 내외가 되고 암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 점막하 종양이라는 거는 조금 생소한 단어 같은데 혹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에 생기는 그냥 혹 중에 하나인데, 점막하라는 말 자체가 점막 아래쪽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기는 위암은 점막에 생겨요. 근데 점막 아래쪽에 우리가 층을 보게 되면은 근육층이 있거든요. 근데 근육층에 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종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지방 덩어리가 뭉쳐서 혹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내시경 검사할 때 발견될 수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한 100명 정도 검사하면은 한두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물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혹이에요. 국가건강검진으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위내시경 검사만으로 위 점막하 종양을 찾아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우리가 풍선처럼 볼록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발견이 쉽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검사만 제대로 받으면은 점막하 종양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죠. 최근에 교수님께서 위 점막하 종양의 진단 정확도를 이제 90%까지 끌어올린 새로운 진단법을 제시하셨는데 이전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이전에는 내시경 초음파라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계가 또 비싸고 환자한테 부담도 많이 되고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기구를 가질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일반 내시경 그 기구 가지고 점막을 조금 칼로 도려낸 다음에 점막 아래쪽에 있는 그런 혹을 직접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기존에 내시경 초음파 하면서 조직 검사 했던 경우 진단율이 한 60%, 70% 됐는데 제가 개발한 거는 90% 이상 진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적 경제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복부 팽만이나 복통 구토 증세가 위장관 협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위장관 협착은 어떤 질환인가요? 협착이라는 거는 그 말대로 위나 장이 좁아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해서 장을 잘라서 있잖아요. 그럼 이음 부위에 좁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잘라서 있게 되면은 그 이음 부분을 우리가 꼬매기 때문에 그쪽에 나중에 이제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암 수술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수술을 한 다음에 협착이 이제 올 수가 있어. 옛날에 이제 양잿물 같은 거 이제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술 받았던 사람이나 그런 약물 같은 거 드셨던 분들한테서 가끔씩 생길 수 있죠. 혹시 이런 협착은 외과적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혹시 외과적인 시술은 다시 개복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이 닿는 부위, 뭐 식도나 위 아니면 대장 쪽으로 협착이 오는 경우에는 내시경 쪽으로 넓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부풀리면은 그 힘 때문에 그 좁아진 부위가 넓어지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스텐트라고 해서 그물관이죠. 금속관. 그래서 그걸 넣게 되면은 그게 펴지는 성격이 있어서 그걸 넣어두게 되면은 저절로 그 그물관이 펴지면서 좁아진 데가 넓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 방법을 하고요. 최근에는 1차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일단 내시경 쪽으로 좁아진 데를 넓혀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다행이지만은 자꾸 재발하거나 좁아진 부위가 넓어지지 않으면은 2차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양락 교수님을 모시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위장관 질환과 위 점막하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